어마어마한 파워와 운동신경이 요구되는 씨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씨름 선수들이 K1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는 2005년 최용만 선수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에는 격투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가까스로 유지되던 씨름판이 무너지며 수많은 선수들이 갈 길을 잃게 되었고, 김영현, 이태현 선수 같은 슈퍼스타들이 격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와중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창건설의 김경석, 김동욱, 신현표 선수였습니다. 이들은 격투기 팀을 만들어 의지를 모았고 팀 라젠카라는 이름 아래 K1으로 전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씨름꾼들의 격투기 도전은 어떻게 되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이 되고 싶은 차도로입니다. 넘버 1. 김경석. 키 2m에 몸무게 185kg으로 씨름 선수들 중에서도 눈에 띄게 커다란 몸을 가진 김경석 선수. 그는 2003년에 신창건설 프로 씨름단으로 스카우트 됐으며 백두급의 차기 스타 선수로서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모래판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그는 친구인 최용만 선수를 따라 격투기판으로 눈길을 돌렸고 극진가라데와 복싱을 연마한 끝에 2006년 K1 서울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데뷔전 상대는 저 차도르와도 여러 번 합방을 한 대한민국 격투계의 레전드,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민수 선수. 유도 선수와 씨름 선수가 K1에서 대결을 한다니 벌써부터 기대되죠. 이 경기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두 선수는 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김경석 선수와 안화걸졸로 실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링에 오른 김민수 선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희귀한 명장면들을 여럿 만들어내며 격투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보는 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긴 끝에 비교 불가한 역대급 경기를 마무리하죠. 그러나 김경석 선수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격투기 선수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부족함이 많아 보였고 3라운드 동안의 소극적인 운영으로 판정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다음 경기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던 호리 히라쿠를 만나 또다시 판정 패배하고 겨우 4개월 뒤 최용만 선수를 한 방에 무너뜨린 괴물 마이티모를 상대합니다. 이번 경기를 위해 무려 30kg을 감량한 김경석 선수. 하지만 격투기 초보자인 그가 이미 K1에서 A급 파이터로 군림하던 마이티모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차 보였습니다. 당시 멧돼지 같은 포스를 풍기며 전매 특허인 라이트 오버핸드로 무수히 많은 선수들을 보내버린 마이티모는 레프트 훅 한 방으로 150kg의 거구를 쓰러뜨렸고 김경석 선수의 첫 승 도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격투기 데뷔 10개월 만에 3연패에 빠져버린 김경석 선수. 승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연습이 필요해 보였던 상황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짧은 텀의 스케줄을 강행하고 대진훈마저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이티모에게 패배 이후 겨우 5개월 만에 만난 상대는 당시 전승을 달리며 주목받던 신인 교타로. 과연 이번에는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링을 크게 돌며 로우킥 날려보는 교타로 잽으로 쫓아가 보지만 닿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체격 차이가 상당한 두 선수. 거구에 비해 확실히 빠른 김경석이지만 날렵한 스텝이 강점인 교타로가 여유롭게 빠져나가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로우킥을 차줍니다. 자곡자곡 쌓여가는 로우킥, 교타로가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도발까지 곁들여보는 교타로. 벌써부터 김경석의 다리에 데미지가 나타나는데요. 펀치러쉬를 시도해보지만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체력 손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펀치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김경석. 순간 놀란 교타로가 넘어져 버립니다. 다시 추스르고 로우킥 던지는 교타로. 다리를 들어보지만 막아내기가 쉽지 않고 철저하게 로우킥만 차주면서 김경석을 요리합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펀치 카운터 허용하는 김경석. 연속되는 로우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로우킥.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첫 번째 다운을 허용합니다. 다리를 절며 일어나는 김경석 선수. 기회를 잡은 교타로가 펀치 연타를 넣어보고 스탠스를 바꾼 순간 다시 한번 다운이 발생합니다. 겨우 일어나 보지만 결국 누적된 데미지로 쓰러져 버리는 김경석.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상대하는 정석을 보여주며 교타로가 승리를 챙겨갑니다.
이로써 또다시 첫 승 사냥에 실패한 김경석 선수. 그는 다음 경기에서 3승 6패 2무의 타카하기 츠토무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합들 중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선수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우킥에 펀치로 밀고 들어가 보는 김경석. 묵직한 로우킥이 한 차례 얹히고 씨름 선수답게 츠토무를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교타로가 그랬던 것처럼 로우킥을 차주며 돌아보는 츠토무. 묵직한 라이트 훅이 아쉽게 빗나가고 코너로 몰아보지만 클린치에 막힙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로우킥 작전. 발이 느린 김경석은 백스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힘껏 밀어보지만 펀치를 내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의 기회를 노려봐야 하는 김경석.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악몽과도 같은 로우킥뿐인데요. 결국 버텨내지 못하면서 첫 번째 다운을 허용하고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며 5연패의 수렁에 빠집니다. 이번에도 노골적인 로우킥 작전에 그대로 당하면서 승리를 내어준 김경석 선수. 아쉽지만 그의 격투기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넘버 2. 김동욱. 씨름 선수 시절 최용만과 1승 1패를 주고받을 정도로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김동욱 선수. 키 192cm에 몸무게 165kg으로 거대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2004년 팀메드의 양성훈 감독과 종합격투기 시합을 가진 적이 있으며 1라운드 길로틴 초크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씨름 경력을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K1과의 계약을 체결한 그는 한국과 일본, 태국을 오가며 입식과 종합을 골고루 준비했고 데뷔전을 한국에서 가지고 싶다는 뜻을 따라 2006년 서울대회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그의 상대는 아시아에서 무사시 다음으로 평가받는 파이터 후지모토 유스케. 난적인 후지모토를 만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양 선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 지체 없이 주먹을 날려봅니다. 한 팔로 퇴로를 차단하고 무지막지하게 휘둘러보는 김동욱. 근육질의 유스케도 힘에서 밀려버리고 기세를 잡은 김동욱이 여유를 부립니다. 통나무 같은 다리로 로우킥 시도하는 김동욱. 앞면에 펀치를 허용하지만 딱히 충격은 없어 보이고 이에 유스케는 KO 욕심을 버리는 대신 점수만 획득하고 얼른 붙어버립니다. 하이킥을 턱으로 막아내고도 끄떡없는 김동욱. 그러나 펀치 공방에서는 이렇다 할 이득을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계속되면서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데요. 경험이 많은 유스케가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고 안정적으로 포인트를 따내며 흐름을 지배합니다. 이기기 위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보이는 김동욱. 하지만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유스케를 맞춰가기가 쉽지 않고 다소 지루하게 흘러간 끝에 3라운드가 마무리되는데요. 결국 단단한 맷집 말고는 이렇다 할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며 단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2006 K1 다이너마이트 대회에서 나이토 유키야와 MMA 경기를 가졌으나 패배한 김동욱 선수. 그는 다시 킥복싱 시합에 나서고 터키의 엘한 데니즈를 만납니다. 시작과 동시에 로우킥 차는 데니즈. 로우킥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밀어내는 김동욱. 깔끔하게 훅 꽂아 넣고 얼른 빠져버립니다. 가볍게 털어보는 김동욱. 로우킥 대처에는 미흡한 모습입니다. 연이어 하이킥까지 허용하고 로우킥 타이밍을 노려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적인 컨비네이션을 보여주는 데니스. 하지만 격투기 초보자인 김동욱에게는 꽤나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보고 로우킥. 다시 한번 로우킥으로 흔들어 봅니다. 로우킥 페이크 깔아주고 펀치 던지는 데니즈. 킥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했으나 펀치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한 박자가 느린 김동욱. 데니즈의 펀치 모션에 크게 반응하고 연거푸 로우킥을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맞이합니다.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펀치 공격. 그러자 주먹에 더욱 힘을 실어보고 상하단을 골고루 공략하며 완급 조절까지 해줍니다. 한 방을 노려보고 있으나 다리에 충격이 오기 시작한 김동욱. 로우킥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깔끔하게 장렬하는 하이킥. 앞면 맷집만큼은 마크 헌트 못지않은 김동욱. 이에 데니즈는 다시 하체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버텨내지 못하면서 다운이 선언됩니다. 거대한 몸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김동욱. 카운트 10까지 일어나지 못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김경석 선수와 마찬가지로 로우킥 작전에 크게 당하면서 연패에 빠져버린 김동욱 선수.
그는 다음 경기에서 얀더 자이언트 노르키아와의 거인 대결에 나서지만 로킥 도중 일어난 경련으로 인해 또다시 젖승사냥에 실패하고 킥복싱 전적 3전 3패, MMA 3전 3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격투계를 떠나게 됩니다. 넘버 3. 신현표. 90kg 이하 체급인 금강급에서 씨름 선수로 활동한 신현표는 아마추어 시절 19번이나 장사에 오를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프로 전향 이후 2년여 만에 팀이 해체되며 제대로 된 출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때까지 쌓아 올린 운동 능력이 아까웠던 그는 28살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격투기 전향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격투기 무대에 뛰어들었던 다른 선수들에 비해 1년가량 데뷔전을 늦춘 신현표 선수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주짓수와 타격 훈련을 병행하였고 이때 씨름 선수 시절의 습관을 고치는 데에만 4개월이 걸릴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K1 히어로즈 08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신현표 선수. 그는 코트 디부아르 출신으로 일본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베르나르 아카를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격투기 데뷔전인 아카는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배웠고 한국에서 2년 동안 태권도를 연마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신현표 선수가 팀 라젠카의 첫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우킥으로 시작하는 신현표, 킥을 차는 모양새가 꽤나 안정적입니다. 더킹으로 라이트 훅을 피해내고 짧게 치는 주먹으로 카운터를 노려봅니다. 격투기 데뷔전임에도 아직까지는 어색함이 보이지 않는 신현표. 로우킥에 대한 반응 역시 나쁘지 않고 복싱 스타일의 끊어치는 펀치로 페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하이킥이 터집니다. 크게 쓰러지는 신현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버텨내고는 있으나 데미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그라운드 이해도가 떨어져 보이는 아카. 더블렉을 노려보지만 경기는 스탠딩으로 이어지고 하이킥을 흘려낸 뒤 뒷손 카운터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큰 공격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는 신현표. 펀치가 엇갈리는 가운데 스트레이트가 들어오고 어퍼컷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비록 1라운드 만에 패배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기량에서 꽤나 정리된 모습을 보여준 신현표 선수.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였던 시합이었지만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격투기 무대에 오르지 않았고 얼마 가지 않아 K1과 프라이드가 망해버리면서 씨름 선수들의 격투기 도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팀 라젠카의 K1 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3명의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준비 기간이 길었다거나 아예 MMA를 겨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나 운동 능력은 정말 세 선수 모두 대단한데 말이죠. 덧붙여 격투기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기 종목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